안녕하세요. 교과의 어려운 단원을 알아보고 원인을 분석해 코칭 처방까지 해드리는 코칭 닥터의 신글길 교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과목은 2학년 2학기 국어 4단원이에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입니다. 사단원의 큰 틀은 글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인물의 마음과 비슷했던 나의 경험을 떠올려 글로 써보는 거예요. 하지만 2학년 친구들에겐 아직 익숙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체가 되어 직관적 사고를 해왔던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한데 경청은 굉장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경청보단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이야기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아주 짧게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고 나아가 나의 이야기까지 써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한숨이 나오겠죠? 사람의 마음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가지각색이죠.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어휘의 부재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어도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처하다, 애매하다, 당황스럽다, 두근거린다, 후회된다, 안타깝다 등의 어휘인데 이렇게 마음을 담아내는 어휘는 대부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요. 어휘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쓰는 문장이 짧고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표현이 단순하다와 알고 있는 어휘량이 부족하다, 이 말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휘의 양이 부족한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못 쓰겠어요 라고 하는데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보고 나의 경험을 글로 써보세요 라는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투정입니다. 생각하는 바를 언어에 담아 남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할 때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경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이것이 언어적 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말을 잘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곧 타인이 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법을 달리 해볼까요? 공감된 내용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면 그 글 역시 설득력 있는 글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말 자체가 곧 글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소리로 표현하면 말이 되고 기호로 표현하면 글이 되는 방법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글을 잘 쓰려면 일단 말을 잘 해야 하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은 국어를 배울 때 단원의 주제를 가지고 말로 표현해보는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단원의 예를 들자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기분을 알 수 있는 그림을 찾아보고 그 표정을 따라해봐요 라든지 제시한 그림을 보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인물의 마음을 이야기해봐요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학년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해 2학년 때까지는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기에 많은 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초등 공부는 듣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 무엇이 좋을까요? 집중해서 들으면 상황이나 인물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잘 되면 그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매끄러워지겠죠. 이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으면 3, 4학년의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적 글읽기와 추론을 바탕으로 한 비판하고 공감하며 글읽기의 5, 6학년 국어도 문제없이 학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집중은 곧 관찰과 같습니다.
관찰할 때 관은 목적을 가지고 보는 행위인데 보통 두루미가 먹이를 잡기 위해 물속을 뚫어지게 보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관찰은 머릿속에 넣은 이미지들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관찰의 힘은 4단원 학습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크로펠레 가족에서 텔레비전이 난 박 쓰러져 버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잘 관찰한 아이는 텔레비전이 지금 무척 힘들고 괴롭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릴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텔레비전이 안쓰럽고 내 마음도 무척 괴롭다고 생각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크로펠레 가족은 텔레비전을 좀 쉬게 해줄 필요가 있어, 휴가를 보내주라고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자신의 비판적 사고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타인의 마음을 짐작하고 그것을 내 경험에 도입하여 비판적 사고까지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먼저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찰 후엔 대상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는 이해했는데 그것에 대응할 만한 어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휘의 풍부한 습득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어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휘의 양과 질을 꾸준히 늘려 그 학년에 어울리는 어휘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휘를 배우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한자 학습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검다라는 뜻의 검을흙과 검을현의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한자 학습은 시작됩니다. 검을흙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블랙, 검다의 뜻인 반면 검을현은 망망대해 깊은 바다의 색깔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검을흙보다는 검을현이 더 어울립니다. 검긴 하지만 짙은 푸른색의 감도는 짙푸른 검정인 것이죠. 얼굴면과 얼굴안을 살펴보면 얼굴면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해서 세면을 하다 등의 문장으로 표현되는 반면 얼굴안은 안색과 얼굴의 표정을 묘사함으로써 심리적 상태까지 드러내 보여줍니다. 안색이 어둡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뜻인 것처럼요. 재밌죠? 이 미묘한 언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작이 바로 한자입니다. 문자 자체가 곧 뜻이기 때문에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한자만한 것이 없습니다. 관찰한 것을 묘사해보는 습관도 어휘 습득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볼펜, 내일은 인형, 모레는 화분같이 매일 물건을 정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죠. 미취학 아동은 관찰 후 그림으로 묘사해보는 방법도 아주 좋아요. 관찰할 때는 대상의 크기나 색깔, 질감 혹은 빛을 받아내는 방향, 움직일 때 달라지는 느낌 등과 같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적는데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들은 한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 관찰한 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점차 관점의 분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관찰 대상에게 감정이입도 해보면 좋겠죠? 이 방법은 마치 실제로 그 물체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게 핵심이에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묘사하는 방법들이 디테일해지고 사용하는 언어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글을 쓰며 문장의 구조나 문법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 표현력도 풍부해지고요. 이렇게 습득한 어휘로 쓴 문장은 굉장히 다듬어진 문장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야, 너 글 잘 쓴다.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대단한 걸.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고 나의 생각을 담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관찰과 이해 그리고 어휘의 삼위일체가 이뤄낸 글쓰기이기 때문에 2학년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시고
학년이 올라가도 절대 국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